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혀 끝이 갈라지고 돌기가 나고 따갑고 이런 증상들 얘기하셨죠? 네. 이게 2년 정도 되셨다고요? 네. 아이고,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네. 예, 일단 그런 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머님. 이 처음에 2년 전에 혀가 갈라지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무렵 즈음에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아니면 좀 무리를 하시거나 잠을 못 잤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생기게 된 계기라든지 원인이라든지 그런 건 없으세요? 네, 겨울에 좀 추울 때 좀, 집 보러 다니냐고 좀 많이 다녔어요. 집 보러 다니시느라고 많이 네. 힘드셨고요. 네. 그 외에 또 뭐 좀 집 이사하시거나 이런 걸로 신경 쓰시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근데 저는 혀는 지금까지 처음이에요. 혀가 아프신 게 이번에 처음이시고요. 네. 일단 몸 상태 전체하고 좀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몸 전체에 네. 이런 증상들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리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건 가끔가다 있어요. 좀 두근거리는 거는 예. 저는 죄도 안 졌는데 돈을 꺼주고 돈을 받으러 가면 그때부터 막 둥둥거 그 집까지 가는 순간 두근두근거려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조금만 예, 긴장한다거나 아주- 했을 때 네. 오히려 내 가슴이 좀 두근거리시고요. 네. 그리고 잠은 깊게 잘 주무세요, 어머니? 잠은 쉽게 자는 편은 아니에요. 좀 한 30분 뒤치락뒤치락거리고 그래요. 약간 뒤척이다가 주무셔야 되시고요. 네. 소화는 잘 되시는 편이세요? 소화는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는 잘 돼요. 근데 제가 예. 당뇨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시고요. 네. 소화 관련해서 속이 쓰리거나 뭐 불편하거나 그런 것도 없으시고요. 그런 건 없어요. 입이 마르거나 갈증이 나거나 물을 자주 찾게 되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평상시에 물은 자주 마셔요. 일부러 좀 자주 챙겨서 네, 드시는 일부러 편이고요. 많이 마셔요. 몸이 많이 피곤하다거나 깔아진다거나 자꾸 눕고 싶다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그거는 하루에 좀 제가 체격이 작아요. 몸무게가 한 43kg 나가요. 키는 적게 1m 나가시네요. 50인데, 네. 근데 조금 피곤하면 저는 그 이튿날은 외출을 못해요. 피곤하면 다음날 또 네. 활동하기 힘드실 정도로 체력이 좀 떨어지셨고요. 네. 일단 이런 것들 좀 종합해 봤을 때요. 어머님 혀에 이런 구내염, 양방에서는 아마 구내염이나 설염 혹은 뭐 구강 자결 증후군 이런 이름들을 병명들을 붙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한방에서는요. 대개 네. 일단 첫 번째로 의심을 하는 것이 심장에 열이 끼어 있거나 심장에 화가 있을 경우에 이것이 혀나 입 안으로 잘 올라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제가 여쭤봤던 혹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하거나 그런 게 있지 않으신가요? 여쭤봤던 거는 이 심장에 약간 열이 있거나 화가 끼어서 지나치게 잘 긴장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게 입이나 혀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네. 한의원에서도 그런 부분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가 한약 치료를 했을 때 좀 염증이 가라앉고 덜하고 입이 편하다가 치료를 중단하니까 다시 좀 올라오더라 하는 것은요. 아까 피로감이나 몸이 체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 몸이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재생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약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좀 증상이 덜한 것 같다가 다시 치료가 끝난 이후 재발한다거나 하는 것은 몸에 이런 재생력이 떨어져서 이 병이 또 쉽게 좀 올라오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심장을 좀 안정시키고 심장에 화를 내리는 이런 한약 치료가 처음 들어갔다가 이 증상들이 없어지고 나면 이 몸의 면역력을 좀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보약까지 좀 마무리 처방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처방을 좀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나눠서 쓸 경우에 이 재발 안 하고 내가 입 가지고 고생 다시 안 하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한의원에서 쓰는 처방에 대략 3분의 1 정도의 지왕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요. 제가 이렇게 지왕을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항노화 작용이 뛰어나서 그렇습니다. 노인성 질환에 주로 다용할 수 있고요. 이 동의보감을 찾아보면 지왕에 관한 재미있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 노화와 관련된 건데요. 첫째로 지황은 이 흰머리를 검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지황이 많이 들어간 처방을 제가 써보면요. 이 종종 원장님 흰머리 밑에 검은색 수치 다시 올라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렇게 흰머리를 다시 검어지게 할 정도로 항노화 작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동의보감 뒤편에 보면 지황으로
술을 담그는 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황주라고 하는데요. 이 지황주의 효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혀를 고르게 하여 얼굴을 젊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이 얼굴로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얼굴빛이 젊을 적처럼 이렇게 좋게 만들어준다는 뜻인데요. 이 지황주는 찹쌀 한 말에 지황, 석근을 넣고 푹 쪄서 물렁하게 만든 다음에 누룩을 넣고 일반 술을 담그는 것처럼 담궈서 평소에 드시면 이렇게 얼굴이 젊어지시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한번 빚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통이 시작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기간은 한 3년 정도 돼요. 3년 정도 되셨고요. 네. 예, 혹시 신경 쓰거나 좀 화가 나거나 이렇게 기분이 안 좋거나 할 때 좀 더 심해지시던가요? 아이,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가끔씩 그런 일이 있고요. 가끔씩 그러세요? 예. 며칠에 한 번 정도 나타나시던가요? 아니 그건 뭐 주기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어떤 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일정한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세요? 예. 그럼 혹시 언제 심해지시는지 아시나요? 예. 언제 어떤 때에 이 두통이 더 심해지시는지 목 뒤나 두통이나 보통이 저녁 때도 저녁 때 많이 심해지시고요. 예. 예, 저녁 때 심해지는 두통을 우리가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음정허 할 때 나타나는 두통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앞에 골이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목 뒤쪽이나 이 뒷머리가 아프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좀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지금 많이 심하게 나타나시는 건 아니니까 평소에 일단 운동이나 관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증상이 좀 최대한 덜 나타나게끔 예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목을 좀 스트레칭해주는 동작을 많이 취해 주시고 평소에도 좀 체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상이 나타날 때는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침 치료를 받으셔서 좀 통증이 심한 것들을 치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 지황을 들어간 약재가 들어가 있는 처방을 많이 쓰는데요. 숙지황이 들어가 있는 약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처방이 바로 사물탕이라는 약입니다. 이 사물탕이라는 약은 동의보감에서 이르기를 여자의 혈병에 가장 최고의 약으로 친다라고 했는데요. 이 사물탕이라는 이름의 사물은 천궁, 당귀, 백작약, 숙지황 이렇게 4가지 약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물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 4가지 약재가 각각 계절을 상징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숙지황이라는 약재는 겨울을 담당합니다. 겨울을 담당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겨울에는 우리가 창고를 채우고 보충하고 좀 다가올 추위를 대비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숙지황이 바로 이 겨울철에 우리 몸을 창고처럼 채워주는 정도 채워주고 혈도 채워주고 음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물탕을 통해서 주로 음어증이 있으신 분들의 신경정신 질환에도 자주 쓸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불면증이나 두근거림, 또 우울증이나 어지럼증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 중에 음어증으로 변증되는 분들께는 사물탕이나 숙지황이 들어간 처방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예. 예, 어머님 그 수술을 언제 하셨어요? 수술은 한 8년 됐어요. 8년 전에요. 그때는 예. 뭐라고 진단을 받으셨나요? 협착증요. 협착증이요. 그러고 나서는 허리는 괜찮으세요? 왜요? 허리는 점점 아파져가 지금은 허리 힘이 없고 구부려가지고 댕기요. 예, 허리 힘이 없으시고 구부려서 당기시고요. 예, 그거는 뭐 고사해 놔놓고 지금 요새 많이 한 20일 넘게 그건 한 달 최근 앉았는데가 군디가 아파가지고 앉지를 못하겠어요. 예, 지금처럼 엉덩이가 아프신 지는 한 달 되셨고요. 예. 예. 여기는 조금 아프다도 주사 맞으면 이제 네네. 근육 풀리는 주사를 맞으면 개안했고 했는데 네. 요새는 아파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 우리 엉덩이는요. 예. 허리 바로 아래에 우리 엉덩이가 있잖아요. 예. 예, 허리 근육들이 약해지면
허리 예. 근육이 할 일들을 갖다가 엉덩이 근육이 대신합니다. 예. 우리가 허리에서 우리 몸을 갖다 받쳐주는 중간 기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허리가 약해지면은 허리 대신에 엉덩이 근육들이 허리 대신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엉덩이 근육도 본인이 해야 될 일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엉덩이 근육도 무리가 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엉덩이 근육도 마찬가지로 근육이 뭉치겠죠. 이렇게 뭉쳤을 때 허리에서부터 나와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엉덩이 근육에서 이렇게 눌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릎 이제 마치 꿇어가지고 우리가 협착증이나 디스크처럼 그런 이제 예. 증상들이 신경 눌림 증상들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이제 가짜 디스크 증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엉덩이 근육에 의한 신경포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 엉덩이 근육들이 허리 대신에 일을 하다 보니까 무리가 가서 그것들이 차곡차곡 몇 년 동안 쌓여서 이제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경우에 엉덩이 근육 쪽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쪽에 침 치료나 물리 치료들 또는 이제 허리 근육을 갖다 이완시키고 엉덩이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추나 치료들을 갖다 같이 받으시는 것들이 좋겠고요. 또 무슨 한편으로는 치료요? 네, 무슨 치료요? 추나 치료요. 그러니까 침이랑 물리치료, 추나 치료들을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이런 치료들은 틀어진 부분들을 바로 잡고 근육을 이완시키긴 하지만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님이 이제 운동들을 갖다 좀 해주셔야 돼요. 그 운동은 허리가 굽어가지고 당기는 게 좀 불편해가지고는. 예, 운동은 그렇죠. 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들은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지만 코어 운동들 이런 것들을 갖다 해주시면 좋은데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운동을 하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육을 갖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근육에 그런 운동 자극들을 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육의 재료인 결국 우리가 먹고 소화 흡수가 돼서 이 근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잘 드시고 또 이제 근육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쉬시는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소화기를 갖다 강화하는 보약을 통해서 근육이 잘 생성될 수 있게 우리가 소화 흡수를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면 그런 것들을 운동과 그리고 침치료, 물리치료, 추나요법 이런 것들과 같이 했을 때 지금보다는 훨씬 좀 더 튼튼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어머님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허리에서 수술의 그러니까 이게 협착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허리가 약해져서 파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허리를 강하게 만드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생활 관리와 치료들이 병행해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백혈구 수치가 낮다는 이야기를 5일 전에 들으셨다고요? 네. 네, 그러면 그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권유하시던가요? 다음 달에 네, 다시 검사해보고 그때 결정하자고 하더라고요. 네, 딱히 어떤 특별한 질환명을 들으신 건 아니시고요. 네. 네, 그러면 정상 수치에서 뭐 많이 떨어졌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약간 낮은 정도라고 하던가요? 그렇게는 말 안 하고 네, 제가 속이 안 좋아서 내시경을 했었는데 네, 가는 길에 피검사를 한번 했어요. 네. 근데 피검사도 다 문제가 없는데 백혈구가 높대요. 네, 낮다고 하신 거죠? 높다는 게 네. 아니고. 네. 네. 자, 한방에서는 이제 그 혈구가 좀 부족한 것을 이제 보혈작용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피를 만드는 그 원료, 적혈구나 백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성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봐요. 요런 그 기능은 이제 한방에서는 간하고 신장의 기운이 떨어지면 요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간하고 신장의 기운이 떨어지려면 어머님이 최근에 혹시 많이 무리를 하셨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이런 일이 있으시면 이런 게 오기도 해요. 혹시 그런 일이 네. 있으셨나요? 내가 생활하는데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화병이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네, 남한테 말 못할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혼자 끙끙 앓는 그런 성격이에요. 아, 네. 그러면 화병이 좀 있으신 케이스 같은데요. 그런 네. 경우에는 간이 보통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화를 이제 발산을 하셔야 되는데 속으로 자꾸 웅크리다 보니까 간에 열이 차는 거죠. 사실은 이제 면역계, 백혈구는 면역계를 조절을 해주는데 이 백혈구의 좀 면역계의 많은 부분이 간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화병이 많으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간이 손상이 되시고 간이 손상이 되면은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그럼 백혈구도 이제 좀 떨어지실 수 있고 그렇거든요. 우선은 어머님 우선 많이 허해진 상태시기 때문에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지금 스트레스 받으시는 부분들 웬만하면 생각 좀 덜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좀 영위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황은 음기를 길러주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특히 그 까만색을 보면은요, 양기보다는 음기를 길러줄 것 같이 생겼죠. 네. 그래서 음기를 길러주기 때문에 보음의 성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숙지황의 경우에는요, 지황을 9번이나 쪘다가 말렸다 쪘다 말렸다 하면서 지황을 농축시키는 거다 보니까 유효 성분이 아주 고밀도로 축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축약된 부분을 드시다 보니까 위장이 별로 좋지 않으시는 분의 경우에는 너무 좀 이렇게 더부룩하다던가 답답하다던가 이런 증상을 또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 소화가 좋지 않으신 분은 소화불량이 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또한 변을 좀 무르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변비가 아닌 설사 경향이신 분은 지황을 좀 많이 드시면 설사를 또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히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지황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성질이 좀 냉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오히려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재미있게도 숙지황에도 설사하시는 분은 드시면 안 되는 것처럼 생지황에도 설사하시면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차갑기 때문에 아랫배를 냉하게 만들어서 또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지황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출혈을 멈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 생리양이 너무 많다던가 또는 중간에 그러니까 생리 주기의 사이에 이제 출혈이 나는 경우에 생지황을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생리를 잘 안 하시는 좀 띄엄띄엄하거나 주기가 늘어지시는 분은 생지황을 드시면 안 되고 숙지황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